하지불안 증후는 과연 어떻게 진단합니까? 예, 하지불안 증후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네 가지 특징적인 증상, 다리에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어야 되고, 충동과 더불어 불편한 증상이 있는 거고,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 악화되고 움직이면은 호전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이 밤에 악화되는 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따 보여드린 유사하게 나타나는 질환들이 많죠. 그래서 꼭 감별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는 진단은 네 가지 특징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하지불안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철분이라든지 혹은 약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겠고, 혹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얼마나 심한지, 그게 얼마나 수면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방해하는지를 같이 평가하고, 혹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처음에 말씀드린 다른 수면 장애와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필요하면 감별 진단을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라든지, 혹은 다리 활동량 측정기라고 적어 있는데, 이거는 다리에 발목 밴드 같은 거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다리를 이렇게 움직였던 횟수들을 카운트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진단하는데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면다원 검사는 밤에 잘 때 못 자는 거, 또 자다가 다리 떠는 걸 확인하고 다른 수면 장애가 동반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밤에 하는 검사고, 다리 활동량 측정기는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한 일주일 동안 착용하고 예. 있어서 양쪽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횟수들을 카운트해서 그 환자분의 평상시의 상태와 다른 환자분들과 비교해서 심각도를 진단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도구가 되겠습니다. 달 때 다리가 떠는 주기적 하지 운동증을 집에서 매일 체크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떠는지를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측정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도 계속 올라오는 것 내용 중에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상당히 좀 오해가 할 수 있고, 또 비슷한 증상이 보이는 병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허리 디스크, 하지 정맥류, 말초신경 질환,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질병으로 오인돼서 다른 치료, 심하면은 뭐 허리 수술까지 받고 오는 환자들도 봤던 것 같은데요. 요걸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지불안 증후는 네 가지 증상을 갖고 있으면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감별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이는 이러한 질환들이 환자분들이 체크하면은 다 네 가지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리에 쥐가 나는 거죠. 다리에 이게 경련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증상도 저녁에 나타나는 경우는 많은데, 다리에 쥐 나는 경우는 크램프, 뭉치는 겁니다. 그죠? 뭉치는, 책자가 하나 잘못됐는데, 뭉치는 건데, 이 뭉치는 것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아니고 근육이 뭉치는 것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고, 움직이는 근육통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움직이면 더 아프죠. 그때는 이제 좀 쉬면서 다리를 이완해줘야 좋아지니까, 그게 또 좀 차이가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 질환은 뭐 당뇨 있는 분들이 흔히 가지고 동반되는 말초신경염인데, 이 말초신경 질환은 역시 비슷하게 양쪽 손이라든지 양쪽 발이라든지 이런 말단부에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질환은 하루 중에 호소하는 증상이 주기는 없죠. 낮이나 밤이나 비슷하게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증상은 이렇게 툭툭 치면은 좀 시원하게 느낄 줄 모르지만 움직이면서 확실하게 호전된다는 그런 특징은 아니어서 감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허리 디스크, 아까 신원 선생님이 했는데, 이런 질환은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리가 좋지 않으면 사실은 다리의 신경들은 허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허리 검사를 흔히 하게 되는데, 허리 검사를 하면은 대부분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조금씩 있으니까 수술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치료하면은 다리가 좋아질 것이다 해서 그런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허리 통증에 의해서 있는 분들은 허리가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거나 조금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면은 그런 주기보다는 체위의 변화에 따라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것에서 통증은 다리로 가는 라디에이팅 페인, 그게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을 보여서 통증 양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통증 역시 밤에 악화되는, 야간 악화되는 그런 특징은 없어서 감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보이는 이렇게 하지 정맥류도 감별해야 될 질환인데, 하지 정맥류는 이렇게 다리에 보면 혈관이 이렇게 부떡부떡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기 흉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는데, 그런 질환이 있으면은 역시나 동반돼서 다리가 조금 불편함을 동반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그 혈맥류에 따라서 그 부위에 조금 불편한 증상을 느끼는 질환이 되겠지만, 그 기시 그렇게 움직임이 호전되다든지 그 부위가 또 밤에 누워서 잘 때 악화되는 그런 특징은 없어서 감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체위성 다리 불편함은 어떤 분들은 이제 특정한 위치에서 다리가 불편해서 가만히 잘 못 있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그런 질환이지만, 이 역시 밤에 악화되는 특징은 없어서 감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유사한 질환들이 많아서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는 다리가 불편할 때는 이런 것을 좀 감별하고 난 뒤에 진단하여야 좀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 때문에 다른 질병은 오인되고 또 진단이 늦어지는 환자들을 저희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불안증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밤에 자려고 뇌가 졸리고 눈이 감길 때, 몽롱해질 때 다리가 불편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 증상인데 그거를 참을 수 없으니까 다리가 또는 운동 증상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쥐가 나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건 하지불안 증상이 아닐 거고, 디스크나 허리나 하지 정맥류는 걷거나 움직이면 더 자극되니까 더 불편하게 되겠죠.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 증상이 좋아지는 게 하지불안 증후군인데, 이런 경우들은 활동하고 움직일 때 더 증상이 악화되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일을 하거나 또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무거운 걸 들 때 이런 증상이 악화되면 하지불안 증후군이 좀 아닐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때 불편해되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좀 마지막 그 다음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왜 하지불안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최근에도 많은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었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지불안증후군에 보시면 이게 가운데 이렇게 이게 철입니다. 그죠? 이게 철인가요? 예. 바위 같은데 철덩어리라고 하네요. 예, 철입니다. 이게 그 왼쪽에 주기 표도 Fe라고 되어 있는데, 철분이네요. 예, 철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철분 부족입니다. 아까 처음에 유병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성분들이 남자보다는 이게 빈혈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많은 거죠. 그 빈혈 중에서도 철분 결핍성 빈혈인데, 모든 철분 결핍성 빈혈 환자분들이 하지불안증후군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분들은 증상이 없느냐?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수면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철분 결핍 중에서도 말초에 있는 철분이 아니고 뇌에 있는 철분이 떨어져서, 그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도파민 이상과 연결되어서 하지불안증후군을 촉발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증후군은 철분 결핍과 많이 관계돼서 철분이 떨어져 있는 질환과 관련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은 임신하게 되면 철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분이 떨어지는 임신이라든지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든지, 우리가 콩팥 질환도 만성 콩팥 질환이 되면은 철분을 잘 만들어내지 못해서 생기는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분들은 보면 위장 수술, 위궤양이나 위암이나 이렇게 위를 절제하고 난 뒤에 철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흡수가 안 돼서 이런 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그 하지불안증후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분 결핍과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철분이 도파민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도파민 이상과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다른 그 정신과적인 약물, 항우울제라든지 뭐 수면제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쓰면은, 처음에 쓸 때는 잘 모르는데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다리가 자꾸 불편해지고 꼼지락거리면서 이렇게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2차성 하지 불안 증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좀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잠을 못 자서 이게 뭐 수면제를 뭐 이렇게 처방자는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환자분들은 다리 불편을 이야기 안 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잠만 못 잔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잘 간과해서 그냥 수면제라든지 잠이 오는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처방하다 보면 오히려 하지 불안증이 더 악화돼서 선생님 저는 그 수면제 먹고 더 고생해서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알면은 정확하게 진단만 되면은 좀 쉽게 치료할 수도 있지만 진단이 잘못되어서 옳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오히려 고생하고 악화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은 특징이 있는 질환이 하지 불안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예, 산후풍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나면 그때부터 다리가 저리고 평생 다리 저려서 산후풍이라고 많이 알려졌던 건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산후풍이 임신했을 때 철분이 결핍되니까 옛날에는 철분제를 먹고 임신하는 것들이 임신하더라도 철분제를 먹는 게 아닌데 임신하면서 철분이 낮아지니까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의 절반 정도의 유전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환자들이 임신할 때부터 다리 저리는 게 시작되고 나이 들면서 점차 악화돼서 너를 뱃속에 가지면서 생긴다 해서 아이들을 뱃속에 가지면서 생긴다 해서 산후풍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아마 꽤 많은 병이 하지불안증으로 이 산후풍으로 오인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임신했을 때 다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은 하여튼 임신의 철분이 가장 낮아지는 시기가 2기, 3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이 철분 공급만 잘 해주면은 다리도 편해지고 산모의 건강도 증진되니까 하여튼 우리 생활 속에서 철분 결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런 하지 불안증과 밀접하게 관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도파민이 부족해서 하지불안증이 생기고 또 약물로서 도파민을 도와주는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환자들이 가끔 약국 갔다가 다시 외래로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파킨슨병하고 무슨 상관이냐? 혹시 약 먹으면 파킨슨병 생기는 거 아니냐? 내가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나도 파킨슨 환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은 치료하는 약물이 도파민제라서 밑에 보면은 적응증에 파킨슨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저는 파킨슨으로 발전합니까? 혹은 어떻습니까? 뭔데 사실은 도파민이 그게 결핍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도파민이 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뇌의 국소 부위에는 그 도파민 전달 부위에는 도파민이 오히려 올라가 있다고 우리가 최근에 밝혀져 있고 또 하나는 이 도파민이 그래서 이상 있는 부위가 파킨슨에 나타난 부위와 하지불안증후군의 도파민 이상 부위는 뇌의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파킨슨은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게 기저핵에 떨어져 있는 거고 하지불안증후군은 도파민이 이상이 있지만 그 도파민을 수용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수용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도파민 제제를 써서 효과를 보는 거니까 파킨슨과는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부위가 크게 네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뇌에서 나오는 흑질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부족한 병이 파킨슨병이고 그거는 주로 기저핵이라고 해서 운동을 조절하는 부위로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몸이 둔해지고 또 행동이 느려지는 병이 파킨슨병인데요. 하지불안증후는 이 부위가 아니라 중뇌가 아니라 흑질이 아니라 시상하부에서 도파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시상하부에서는 우리가 팔다리에서 올라오는 감각신경들이 한번 거쳐서 올라가는 길인데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도파민이 많아지고 이 기능이 좋아지면 쓸데없는 통증이나 쓸데없는 자극들을 다 차단하고 걸러지게 돼서 우리 뇌에서는 통증을 못 느끼고 감각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극만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부위에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니까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자극이 뇌로 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 없어도 다리가 불편하다고 머리에서 인식하는 병이 하지불안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철분은 이 도파민을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에 작동되는데 철분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만드는 효소가 부족해지니 도파민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해서 도파민이 떨어져서 그 부위가 시상하부라는 감각을 조절하는 부위에 철분과 도파민이 부족해서 감각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하지브란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또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유전이 좀 되지 않습니까? 한 50% 맞습니다. 유전이 되는데요. 네. 예, 가족력에 있어서 하지브란종 환자분들을 물어보면은 어머니라든지 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일반 분들 한 5배 정도 유전적인 소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은 가족끼리 같이 치료하러 오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철분결핍이 있다고 모두 다 하지브란종은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하지브란종 하면은 그런 가족들에서는 같이 하지브란종이 있을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소아에서는 특히 엄마가 하지브란종이 있을 때는 애들이 자꾸 다리를 꼼짝하는데 보채면은 하지브란종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방금 또 신원철 선생님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뇌가 이게 감각들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조절해서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 하지브란종 환자들의 뇌를 기능적 뇌 영상을 검사해 보면은 뇌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봐서 이 하지브란종 환자들은 이런 감각적인 컨트롤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밸런스가 깨어져서 그게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은 시상인데 시상에서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못해서 하지브란종 환자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이 감각들을 조절하지 못해서 다리가 이렇게 정상이 불편한 것처럼 나타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꼭 아프다거나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설명하기 힘든 증상으로 네. 나타나는 게 아닐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철분이 우리 몸에 부족한데 그게 뇌로 전달되는 또 과정의 문제가 있어서 철분이 그 뇌로 통과되는 BBB라고 하는 뇌로 전달되는 루트가 있는데 거기에 철분이 넘어가지 못하는 결손이 있고 그게 유전적인 결함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니 뇌에서는 철분이 부족하고 철분이 부족하니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리가 불편해지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뇌떡의 문제가 되겠습니다.